그 역사가 그 580년대, 이 560년대에 이제 신라의 합병이 되기 전까지는 그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가야를 배우질 않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배우지 않았던 역사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김수로 왕의 이야기, 우리가 뭐 신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화들은 역사입니다. 그 기독교이시기 때문에 더 아실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우리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 신화를, 그 역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역사의 계보가 쭉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희의 모든 신화는 역사입니다. 근데 이제 그 역사 중에 하나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던 것들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자기 집안의 족보로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김해 김씨 집안이죠. 그 다음에 김해 허씨. 여기도 있어요. 허씨는 안 계시나? 우리 황후의 후예. 네, 맞습니다. 인도에서 왔다는. 맞아요. 그 당시에 인도와 교류가 있었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은 물과 연관이 됩니다. 물. 그래서 이 가야라는 역사도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낙동강이라는 강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김해라는 나라가 바다에 접해져 있었던 이 김해 가야가 낙동강을 따라서 세력이 쭉쭉쭉쭉 이동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4세기, 5세기에 이 지역에 가야의 세력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 유물과 유물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여기 남원의 요 지역이거든요. 요 초록은 산맥이에요. 여기 이제 백두대간이 이렇게 해서 지리산으로부터 해서 백두대간이 쭉 올라가고 있는 우주를 거쳐서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여기 파란 거는, 초록은 산맥, 이 파랑은 물입니다. 여기 이제 물은 남원의 이제 요천이 이제 이렇게 만나서 지금 이제 승진강이거든요. 쭉 흘러가고, 여기는 뭐냐? 여기 이제 금강입니다. 어허. 네? 금강이요. 분수령 거기 그쪽에. 그래서 여기 저희 남원에서 장수 갈 때 여기가 수분제라고 하는 수분제. 맞다. 고개를 넘어가거든요. 네네, 맞아. 이게 분수령이죠. 네. 그래서 이 남원의 우리의 동구권이라고 부르는 아영인월 산내 이 지역이 이 백두대간과 이 안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가야의 세력이 크게 남원과 장수가 이 대가야권에서의 그 세력을 가졌던 그 국가로 저희가 저기도 봤겠지만은 백제 권역과 신라 권역이 굉장히 각축을 벌였던 곳이 바로 그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영에서 나가서 보시면은 봉화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 앞에 이제 아박성이라는 산인데, 그 백제가 이제 그 세력을 가지면서 쌓은 아박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지역은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었는데, 뭐 아막도 있었고, 백제 쪽의 이름이기도 하고, 여기도 모산현이라는 또 신라의 또 이름도 가지고 있고, 이 지역의 이름은 아영이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뿌리는, 아영이라는 이름은 그 언덕 아자에 꽃뿌리 영자예요. 너무 예쁘죠. 언덕에 꽃들이 잔뜩 피어 있는 그런 꽃동산. 생각만 해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게 우리 신화에는 저 서천 서역국에 이런 꽃밭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서천 서역국에 이제 꽃들이 있는데, 하나는 피사리꽃, 하나는 혼사리꽃, 하나는 뼈사리꽃. 그래서 이 꽃을 가지고 있으면은 뼈도 살릴 수 있고, 피도 살릴 수 있고, 혼도 살릴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곳은 물론 서천 서역국은 아니지만 아영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또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제 이 가야의 이런 많은 무덤들, 이 고분들이 쫙 언덕에 펼쳐져 있으면 마치 정말 꽃봉오리들이 피어난 듯한 그런 모습을 때문에 아영이라는 이름을 가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내피셔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 마음대로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구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그 농지 때문에 이렇게 아연들이 들이 굉장히 넓긴 하지만 이 언덕에 있는데 보면은 다 무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영 인월 저희 동네 행정리까지 합치면 인공까지 합치면은 180 여기가 넘는 부분이 있다고 이제 조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장수도 160여 개의 부분이 있다고. 180개나. 남원의 모습이에요. 오. 이게 남원의 모습이고, 요 나무 이게 지금 이제 백두대간이 이제 아영 따라서 지나가는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는 여기에 있고, 여기가 지금 이제 고속도로가 또 지나가거든요. 근데 고속도로 옆에 보면은 월산이라는 월산리. 또 고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막 금 목걸이부터 시작해서 그런 유구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면은 또 이 동네가 여기가 이제 넘어가는 고개가 복성이제라는 고개가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장수 넘어가는 길. 네. 네. 복성이제. 복성이제. 예, 근데 이제 여기가 복복자. 여기가 무슨 동네냐면 흥부가 부자가 된 동네예요. 요 아래에서 흥부. 흥부가 부자가 되는 동네. 우리가 이제 발복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리라는 마을로 흥부 마을이 조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요 백두대간을 따라서 이렇게 쫙 그 산 줄기를 따라서 고분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저희 집은 어디냐면은 저희 집인데 여기 원봉인데 행정마을. 요즘에 이제 요게 저희 동네인 것 같습니다. 여기 서나무 숲이 유명해요. 네, 매요리도 있고요. 아, 매요리 출신이세요? 만났다. 매요리. 역시 왜 인물 한 인물 하나 했다니. 운동 사람 매요리. 운동 사람이야. 아이고. 힘으로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삼천포 빠진다. 삼천포. 아 근데 질문 한 개 해도 돼요? 네. 근데 이쪽에 분포도를 보게 되면은 이쪽만 있잖아요. 그 남원시 쪽은 없고 그거는 남원시 쪽에도 있어요. 아 있어요? 한 두 군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한 두 군데가 있고, 오. 그러니까 이제 가야 계통의 무덤이 나온 거는 한두 개가 있고, 이게 진짜 이게 백두대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백두대간 이쪽으로. 그러니까 그거 참 그리고 신기해. 이제 지금 여기 물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저쪽에서는 안 보였는데, 이 물은 어디까지 가냐면 이게 낙동강으로 틀러 들어가는 물이에요. 여기가 이 동네의 물길 이름은 남천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요 아영에서 나오는 물길은 이제 광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풍천. 여름 물, 풍천. 그래서 여기서 만나서 이제 광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요 산내에 가면 또 만수천이라 이게 이 뱀사골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길이거든요. 엄천 만수천 이름이 저 함양으로 가면 이제 엄천으로 바뀌게 됩니다. 엄천강에서 그 다음에 경호로 가는 거예요. 이 경호강이 진주 남강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름이 같아요. 남천, 남강. 그리고 얘가 이제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게 부산 앞바다. 그래서 낙동강에서 이렇게 진출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력은 물과 함께 올라간다. 물이 있는 것을 따라간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쭉 와서 오는 겁니다. 이제 넘어가지는 않고 어쨌거나 지금 이 장수까지 그 가야의 그 세력들이 이제 그 후기 가야들을 이제 형성을 하면서 세력을 이제 가지고 있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신기하잖아요. 어쨌거나 이 백두대간을 해서 넘어가지는 않는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이 되고, 항상 가야는 보통 이렇게 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보통 4세기, 5세기 그래서 그냥 1500년 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1500년 전이 아니고 가야는 이미 김수로왕 42년에 형성이 된 국가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도 이미 세력들이 형성이 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이 42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가야의 역사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철기 시대, 철기 문명과 함께 청동기에서 철기로 이동이 되면서 그 세력을 쭉 펼쳐나가는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야의 정치 체제는 다른 백제나 고구려나 신라와 다르게 어떤 정치 체제냐면은 이 합의에 의해서 해 나가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그 화백, 화백. 화백 제도를 기초로 한 연맹체 국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앙집권이 가야 아니고 중앙집권이 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가야 연맹체인데 이 연맹체 국가가 500년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를 주목하지 않는데 그 연맹체를 이끌어가는 그 힘의 이동은 있었을 망정 전체를 가야라고 하는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었던 거는 이런 그 화백이라는 제도나 이제 이런 것들이 화백은 신라 방식 아니에요? 그전- 내려오는 전통이죠. 예, 이미 이제 보조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아. 내려오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국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가야의 세력은 중심 세력이 뭐냐 해양 세력이었다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 해양 세력이에요? 네? 강 따라서 아, 강 따라서. 그렇죠. 강 따라서 물 따라서. 아, 그래서 허황우도 있는 거예요? 인도, 아유, 도군도? 그럼요. 그래서 해양 세력. 근데 그 양반이 왜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해양 세력이라고. 그걸로는 뭐냐면 이제 부처님 불상을 싣고 왔다고 전해지거든요. 그 불상을 싣고 와서 그 계시를 받아서 불상을 싣고서는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또 이제 저 기독교 환경을 하시니까 그 불교도 마찬가지로 꼭 이 대륙으로서 건너왔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요즘 많이 이제 연구되고 네. 있는 사실이에요. 오케이. 해양 세력에 집중해야 된다. 오. 이거는 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밑에 이제 그 외라는 외국 일본 외국 그 다음에 그 유국은 오키나와거든요. 오키나와. 아.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은 오. 그 물길이 타고 오르락 내리락 했었던 이런 사실을 보면은 이 가야의 세력은 어허. 어떤 사람들이 형성을 했는지 이제 대충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 가야 해양 세력 처음 들어본다. 그래서 오케이, 가야에서 오케이, 오케이. 이게 이 앞전에도 여기가 무슨 이제 고분이 발견이 됐는데 고분 발견되면서 뭐가 나왔다 이제 이런 얘기는 있었어요. 광평 여기가 이제 너덜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저 유적도 나왔는데 본격적으로 이게 했던 게 뭐냐면 1988년 88 올림픽 때 예, 광주하고 대구하고 도로를 연결하려는 사업을 이제 88 고속도로 하면서 82년도. 네, 82년도에 여기 이제 도로 누르려고 뒤집었는데 그때부터 금기거리 나오고 이제 이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기 보면 이제 저 유적들이 이제 보여지는데 그렇게 해서 황금신발. 예, 뭐 이런 것들 이제 저기 대소라고 하는 청자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여기가 가야의 세력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가야는 굉장히 도대체 어떤 가야인 건가 하고 봤더니 대가야 계통에 이런 유물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세력이 크면 클수록 뭐 큰 거를 쓰잖아요. 그릇도 크고. 세력이 글쎄.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오케이. 토기들은 이런 그릇들은 또 전부 부장품으로 묻혀 있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위세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어느 정도 위세. 세력을 보여주고 있는지의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그릇이 묻혀 있는 무덤은 굉장한 사람의 높은 무덤이었다라는 게 이제 알려지는 그릇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캔진 거예요. 네, 이런 이제 토기는 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경질토기라고 불러요. 우리가 경질이라는 거는 얇고 가볍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 우리 저 경질. 냄비도 경질 냄비, 경질 냄비 이게 웍질할 때 이 무거운 무쇠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질을 쓰거든요. 이제 얇으면서도 연전도도 빠르고 하는 건데 토기도 마찬가지로 경질 토기를 만들어낼 수 있으려면은 온도가 최고의 이 불 온도가 1200도까지 올라가야 경질이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 우리가 백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백자, 청자 하는 이 자기류가 나오는 거는 1300도의 온도가 올라가야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넘어가는 시기에 이런 과정에서 불을 다룰 수 있는 이렇게 경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불을 다룰 수 있는 거는 하이테크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도자기 이 도자기가 하이테크 기술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이니 뭐니 하는 이런 모든 속에 지금 그 주식으로 지금 삼전 막 나오잖아요. 뭐지 반도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 반도체만큼 지금도 중요한 게 바로 이런 도자기 기술이에요. 세라믹. 그래서 이 세라믹까지 가기 직전에 이 기술을 가졌던 것이 바로 이 가야 사람들의 이런 기술이었던 거예요. 불을 다룰 수 있는
능력.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로 만들어진 그릇들이고요. 실제로 여기 있는 그릇들은 전부 네, 복제품입니다. 아, 복제. 복제를 잘 해놔가지고. 아, 복제품이구나. 그래. 아. 전 진짜 이게 그릇인 줄 알고. 그러니까. 청소할 때 만져봤더니 그러니까. 그릇이 아니고 약간 플라스틱이라고요. 선생님들이 교수님들 와갖고 이거 진짜 같은데? 진짜 같은데? 진짜보다 더 잘 만들었다 막. 그러니까. 집을 제가 야, 대단하다 기술이. 하는 거예요. 아, 이거 깨져 있는 이런 것들도. 그대로 와. 똑같이. 네. 진짜 대단하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문화재 복원이나 어. 실력은 어. 뭐 세계 최고 그거 수준이에요. 이런 거 아. 나가서 사실이에요? 아이 그럼요. 아니 그니까 그러면 그건 어디 있어? 그거는 나는 그게 나도 이게 너무 안타까운데 지금 여기 이 건물의 명칭이 홍보관이에요. 어. 홍보관은 그러니까 우리가 박물관을 전시해 놓을 수 있는 이런 음. 시설로서는 최하급이에요. 아. 그냥 홍보관일 뿐이에요. 아. 그리고 네 여기서 이제 이거를 발굴을 했던 백제문화연구소, 그다음 가야문화연구소, 가끔 나주, 전주 국립박물관이 아. 중앙박물관에도 가 그래서 있어요. 이제 근데 이것이 이렇게 나왔다고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아 거죠. 그렇죠. 이게 저희가 이게 전시관이나 박물관이 되면은 이제 저희 걸 찾아와서 전시를 해야죠. 아. 나무는 아, 홍보관하고 차원이 나무는 다르구나. 워낙에 그 보물도 많고 이런 지역이라서 국립박물관이 있어야 됩니다. 박물관이 좀 없는 게 너무 아쉽긴 한데 이런 게 대가요 계통의 또 지금 분리되고 있어. 분리되고 있어. 아, 분리되고 있어. 다른 토기들보다는 이렇게 굉장히 좀 섬세. 네, 아니 섬세한 게 아니라 약간 좀 투박한데 아. 이렇게 좀 양감이 있게 그 크고 목이 이렇게 좀 짧은 듯한 이런 토기들이 우리 동네 토기예요. 우리 동네 스타일의 토기들이고 우리 동네.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높은 그릇 받침들은 이제 전부 그 대가야 계통의 토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그릇의 용도는 이렇게 받쳐서 쓰는 겁니다. 그냥 올려 쓰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높게 하는 거고 특히 이 화창이라고 하는 이 구멍들 있잖아요. 이건 이제 장식적인 효과도 있지만 이게 기술이에요. 이게 불을 해서 뗄 때 이대로 이 화창이 없으면 다 터져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가마에 집어넣고 요즘은 뭐 전기로도 하고 뭐 가스로도 하지만 예전에는 전부 불을 떼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마 안에 고온을 견디려면 야, 이게 근데 이것이 그 받침 구멍. 네, 그렇죠. 구멍을 이게 화창을 뚫었다. 내는 게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깨지지 않게. 아하. 네. 근데 여기 보면 약간 미끄러지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네, 구원에다가 주저앉은 것들. 아. 불 기온을 못 이겨내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쭉 토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아까도 그 180여기 고분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공리 180. 에서 나왔던 토기들의 모양이고 여기는 이제 봉대리 같은 경우는 이제 6세기 후반이면은 이제 봉대리도. 500년 이미 이제 가야가 신라와 이제 서로 합병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그래서 세력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그릇의 크기를 보면 나옵니다. 아. 이제 위세품들이 작아져요. 아. 이게 세력이 일부 간다라는 모습들은 아. 가야가 신라하고 그렇죠. 아, 이게 작아지. 이 지역은 또 이제 세력이 백제가 약해져. 또 이제 세력을 또 가지게 되고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이쪽 이런 것도 훨씬 네, 여기 그릇들을 보면은 그릇들이 되게 귀여워요. 그 당시에도 너부잔 썼다는 거를 우리가 지금 막 너부잔 집에서 막 갖고 있잖아요. 여기 입금이 엄청 많아요. 먹었잖아. 디자인이 옛날 사람들의 미감이나 지금 사람들의 미감이나 다르지 않았다는 어. 그 중국과의 교역도 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바로 중국하고. 네, 중국과의 교역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톡이에요. 아. 얘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주전자처럼 생기기도 했고 옆에 끈을 해서 오. 걸 수도 있는 그 구멍도 있고 아, 중국. 앞에 이 장식이 뭐냐면 닭머리. 그래서 우리가 개소라고 얘기하는 개소 이게 이제 청자의 이제 청자가 구워지기 시작할 때의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청자가 나오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쓰여지는 게 아니라 지금 백제 계통의
고분들에서 보면은 이런 개수 모양의 닭머리 모양의 예쁜 도자기들이 이제 개수호, 실제 도자기들이 닭머리.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닭머리. 근데 저희는 저렇게 이게 닭머리네 진짜. 그 경질 토기를 만들어내는 기술은 있지만 아직 이렇게 청자로 올라가는 이게 기술까지는 닭머리구나. 이제 그 시기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개수. 이것들이 받아들여서 이제 고려시대 때 청자가 꽃을 피우게 되죠. 우리나라 기술로 완성시켜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왔던 게 뭐냐면 청동거울. 중요한 게 이 청동거울이에요. 청동거울은 이 유공리 두랑이 고분 32호분에서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이 유공리 두랑이를 대표하는 유구로 이제 우리가 청동거울을 이해하기는 해요. 근데 거울은 그 앞전에도 있었어요. 누가 썼던 거 그것이 중요해.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이제 누가 제사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청동거울? 무당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청동거울. 재정일지사회였을 때. 그렇죠. 네. 이게 남아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단골이잖아, 단골. 우리 전라도 사람들 단골, 단골래, 무당. 하잖아요. 그 태백산목 단골래. 보면은 소화가 단골이잖아요. 직업이. 네. 그래서 그 무당의 그 계통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부여, 부여, 고구려, 백제로 해서 내려왔던 이런 무게가 있고 그 다음에 똑같지만은 그 신라 맥족들로부터 내려왔던 그런 보통의 그 무당의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막 그 꽃을 피우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붓은 지역이 다 달라요. 이 전라도 지역은 단골이 그 식김으로 하는 우리가 식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붓을 하고 그 다음에 남해안은 별신굿, 남해안 별신굿으로 해서 하는 무당들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강원도부터 해서 동해안 쪽으로 쭉 올라가는 또 그 동해안 별신굿 또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뭐냐? 세습무들이에요. 세습. 세습이 이게 어디 되는구나. 가냐면은 일본에 가면 이제 구마모토로 시작을 해가지고 저 밑에 어디지? 제가 가봤었는데 그 큰 나치 폭포가 있고 거기도 뭐 이렇게 신사를 이어가지고 하는 순례길이 있어요.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서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도 그 구슬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를 이제 그 오전에 하는 예배 의식이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방울 들고 나와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공식적으로 다 쓰는 건 뭐냐? 방울. 네, 여기도 방울. 일본도 나올. 일본도 방울 나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다 방울 씁니다. 방울 공통. 네, 시베리아 쪽이 다. 네, 방울과 그다음에 이제 길을. 근데 이 거울은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게 지금 이제 5세기면 400년대거든요. 400몇 년 이때 신기인데 이때 당시에 이제 나라들이 당나라예요. 당나라 그 앞전에 뭐 후한, 전한 많은 세력들이 있었고 이제 당나라가 이제 통일을 했고 하는 과정 속에 이 개수. 유행한 게 바로 이 거울이에요. 청동거울. 유행을 했고 이런 거울들의 이제 뭐 장식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하는데 요거는 이제 백제 계통의 그 유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새겨져 있는 백제 계통의 유구. 백제 무령왕릉에서 나온 청동거울과도 거울이다.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오케이. 당나라에서 유행했던 오케이. 것들과 비슷한데 조금 다른 거는 뭐냐면 여기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나 이제 장식의 숫자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지만 이제 7개의 그런 별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내려와요. 지금도 무당들이 자기의 신표, 내가 무당이다. 이게 있어야 신과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쓰이는 게 바로 이제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거울이니까 그 황해도 무당들은 이거 면경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명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북두칠성. 북두칠성. 정계 선생님. 달이 들어가. 죄송한데요. 요거는 저 입구에 아주 자세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 우리 정계 선생님이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그래서 같아요. 아무튼 전반적으로만 이게 여기 좀. 대표 유물이고 또 마찬가지로 32호분에서 나온 게 바로 이제 금동 신발인데 이게 전체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요만한 조각 파편이 나와 있어. 조각이 나왔는데 보니까 조각 문양이 그것도 그냥 놔둔 거고 파편이 나왔어요. 조각 문양이 무령왕릉 금동 신발하고 같아가지고 이제 여기 이걸 신고 있었구나라니까. 여기는 신발이 장식품이었을 거라고 저는 신었을 거라고 했는데 위생 신었을까요?
이거 어떻게 신고 걸었겠습니까? 죽은 사람 돌아가신 분인데 네, 글쎄 모르겠어요. 직접 신었을 수도 있었을까? 그거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거울은 직접 걸었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지금은 이렇게 녹이 슬어서 이 모습이지만 이제 구리가 보통 우리가 금색이잖아요. 금동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이제 이거를 딱 이렇게 걸고 나오면은 이게 번쩍번쩍 그럴 수가 있죠. 뭐를 타고? 말을 타고. 말은 이렇게 갖춤을 말 갖춤을 쫙 해놓고 이거는 이제 깃발 말의 깃꽂이에요. 여기 깃발 쫙 꽂고 이 언덕 위에 말을 다 타고 있는데 가운데 여기가 번쩍 빛나면은 우리 이 아우라가 그런 했었겠다라고 상상을 하는 거죠. 네, 이거 나오고 이제 이거는 이제 어디냐면 전주 국립박물관에 이제 있어요. 이게 나왔던 것들이 그대로 이제 전주 국립박물관에. 이것도 여기서 나왔어요? 네, 이게 복제가 이게 조금 색깔이 이런데 전주 국립박물관에 가면은 이 철이 얼마나 좋은 철인지 그 실상사 부처님 가서 보면은 번쩍번쩍하자 아니 맨질맨질 하잖아요. 철불. 네, 똑같이 그렇게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도의 그런 그 기술들,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들이 이곳에 있었다. 왜? 철이 잘 나오니까. 어디서? 야철. 지리산에서. 약철제. 맞다. 야철. 예, 맞아요. 저희 동네가 행정리 가면 행정리 위에 가면 수철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맞아, 수철. 그 위에 세골산에 그 센터가 하나가 있는 게 금샘이거든요. 쇠금자. 그 아래쪽에가 다 전부.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14강에 적혀. 네, 이제 14호에서 나오는 게 40개. 이게 환두대도라고 해서 그 칼 손잡이가 나와요. 그래서 이 칼의 모양은 거의 대부분의 모든 그 가야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바로 이 환두대도라는 유제품이 나오고요. 15, 16호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예, 여기 나오죠. 청동 방울과 이런 것이 나오는데 저희는 제사장이었겠다. 그렇죠. 방울을 쓰는 사람은 누구에서 방울 흔드는 사람은 무당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대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저희가 제적일치라고 보시면. 왜냐하면 당시에 신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라도 그 차차홍이라는 사람 우리가 보통 그 임금님을 우리가 차차홍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도 쓰여요. 그 차차홍이라는 말이 그 어디죠? 저 동해안 별신굿을 하는 별신굿의 그 남자 악사들을 차차홍. 그리고 화랭이라고도 불러요. 화랭이는 어디서 왔냐? 화랑에서 온 거예요. 화랭이. 예, 별신굿 지대에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양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고인이라고도 부르는 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역사가 말 속에 다 역사 흔적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정일치 시대로 가면서 이제 분리가 되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남아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완전 무당이 정치를 했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행정력도 그리고 가진 사람이 점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우리가 거. 내 생각 그런 것 같아요. 그 무당이랑 그게 아니고 그 시대 때는 계속 지도자지, 지도자. 지도자도 그럼. 그렇죠. 영도 있고 영향을 가졌은 뼈로 사람들. 이렇게 지금 그럼. 우리 무당들은 그거하고는 다르지. 지금은 급이 다르지. 네, 개인의 굿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 지금도 남아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대동굿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우리가 대동제 하잖아요. 그게 대동굿이고 이게 이제 일본에는 맞절이도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맞지리가 그거구나. 이게 그러니까 대동계라는 것 자체가 그 우리 동네 사람들이 개도했어요. 그거 가지고. 개 알죠? 개. 우리 반직개도 하고 그러잖아 어렸을 때.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그게 다 이 굿에서 나오는 건데 그게 이제 일본은 걔도. 계속 맞지리로 해서 지금 뭐 세계적으로 맞지리가. 축제를 만들어가고 우리는 원래 지금 축제라는 말 자체가 예전에는 쓰이지 않았어요. 그냥 제고 굿이었는데 이거를 일제 강점기 때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쓰던 아끼며 뭐며 다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동네를 그 쏘신 당산나무니 다 이제 마을의 그 안녕과 보호를 위한 행위였는데 그거 다 숨겼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악기 찾아서 악기 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우리 신화와 역사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었던 것들이 또 이제 미 군정 때 기독교가 특히 개신교가 들어오고 일제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왜곡시켰지. 많이 이제 왜곡시키고 왜곡시켰지. 박정희 때도 마찬가지. 맞아. 지금 남아 있는 거는 그래도 마을에서 마을 대동부들을 해요. 특히 서해안이나 남해안 쪽은 바닷가 쪽은 엄청 중요한 자기의 삶과 연결된 거라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다른 이름으로 부르죠. 축제라는 이름. 그래서 원래 지금 하고 있는 무슨 축제 다 가짜입니다.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되는데. 구수로 네, 구스로. 불. 이게 이제 그 32호분의 그 무덤의 그 실제 모형이에요. 똑같은 크기로 있는. 크기가 똑같구나. 이거 잘 이해하는데 여기 있는 그 철제 구조 이렇게 그 쇳덩이들 요거 화살촉이 이제 붙여져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왔어요. 그 신발도 원 신발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작은 파편. 붙여서 된 거고 여기 위에 있는 그릇들은 요거는 이제 진품들이에요. 여기만. 진품이에요? 실제로 여기서 나온 건 아니고 너무 그릇이 없어요. 너무 그 실제 유품이 없어가지고 빌려갖고 온 것도 있고 빌려서. 여기 보면 실제로 좀 큰 그릇들보다 좀 작은 그릇들 많잖아요. 그건 실생활에 쓰였던 저기 잔 보셔요. 요즘 저거 이제 그 머그잔. 네, 저런 술잔으로 우리가 술 사면 선물로 요거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예쁜 그릇들 머그잔 진짜 머그잔. 그 당시에도 저렇게 썼다는 거죠. 머그잔. 그래서 이렇게 큰 이거 진품이라네. 네, 그래서 이 가약의 무덤의 특징은 바로 이 형식이에요. 이거를 이제 구덩이식 돌 덧널 무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덩이를 파고 이렇게 돌벽을 쌓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관을 놓고 그 다음에 저 큰 돌뚜껑으로 이렇게 덮습니다. 그리고 위에 흙 부분을 올려주는 게 가약의 무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36호분 같은 경우가 뭐냐면은 이게 백제식 그 무덤이에요. 백제식 무덤의 특징은 뭐냐면 방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게. 그래서 이제 특히 백제 무열왕릉에 우리가 그 사진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근데 다른 이유가 네? 거기는 뭐냐면 이유는 뭐냐 문 열고 들어가서 내가 이제 반치를 했어요. 임금님 반치를 했는데 임금님의 부인이 이제 돌아가셨어. 같은 합장할 수 있잖아요. 문 열고 들어가면 또 다시 쓸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신라가 무덤은 적석총이라고 해서 그 돌을 위에 돌을 쌓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이 위를 돌을 쌓고 여기 무덤 위에 돌을 쌓고. 네. 그래서 그런 식의 무덤 특징으로 우리가 시대를 구분을 할 수 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36호만 그 왜 그러냐? 네네. 네, 시대처럼 된 게 이유가요. 이제 점심 식사인가? 얘기하다 보니까 청동물 저 앞에 보면서 좀 자세하게. 자,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이거 유네스코에 이제 등재가 될 때 저희 남원 지역은 많이 적이 되지 않았어요. 발굴이 많이 되지는 않아요. 발굴은 물론 됐겠지만 그래서 그 원래 있었던 그 모습대로 해가지고 또 고분분들이 아주 구축했기 때문에 그 경남 지역에 있는 고분분들과 함께 유네스코 등재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사계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제 표현한 미디어 아트가 있으니까 요거를 그거 나중에 좀 보고 잠깐만 정기현 선생 계실 때 이게 청동골 문양이거든요. 아주 자세하게 요것만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문양이 아주 확대해서 너무 멋있어요. 요것만 좀 설명해 주시죠. 그 중국에서는 그 당시에 아까 뭐 전한 후한이나 당나라 이런 이제 그 귀족이나 왕들이 어떤 자기의 그 위세를 나타내는 걸 썼다. 그 이후에는 없거든요. 그 이후에는 없어요. 이게 우리는 쭉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쪽으로 넘어가서 이게 썼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이제 저 생각이니까 그냥 쟤는 저런 생각 하나 보다 이렇게만 들어주시고
이제 이 여기 특징은 뭐냐면 이게 이제 글자가 있다는 거예요. 글자. 가야에 글자가 나오는 청동 거울에 저기 그런 있어요. 명문이 나와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얘는 여기 이제 이게 그 뭐지, 의자라는 마땅한 의자라는 이런 뜻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그 아들 자자와 손자가 이제 쓰여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상상에 동물들이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고 동물도. 다른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문양. 뭐가 있냐면은 뭐 이렇게 그 자청령 우베코처럼 앞에 남주작, 그다음에 현무. 현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그런 여러 문양도 있는데 우리나라 여기 이쪽 계통에 이제 보는 이렇게 항상 점 7개의 동물들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일곱.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상상 속의 동물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뭐 문학적인 이런 상상적인 관리를 하면 뭔가 또 연결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명주에 새겨져 있는 북두칠성과 해와 달 이렇게 이제 아직도 우리나라 무당들이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자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거를 새기고 살았는지 상상해 보시면 더 즐거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네. 아, 죄송합니다. 저희도 밥을 먹어야 되고 감사합니다. 밥 산다고 그래가지고